12월 28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 정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또 찍어보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올 한 해 2023년이 가기 전에 한 해를 조금 돌아보는 회고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또 1년이 또 가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1년을 이렇게 찬찬히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커리어적으로 성취한 것도 좀 많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조금 그래도 지속을 해오면서 새롭게 시작한 취미도 하나 있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염원해 왔던 저희 엄마의 유럽 여행, 제가 살고 있는 독일로 저희 가족들이 와서 함께 여행도 마쳤고요. 나름 이렇게 참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또 전체적으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아, 내가 그래도 한 해를 잘 보냈구나 하는 따뜻하고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1년을 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소망들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돌아보고 회고할 때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치즈레이지 블로그에서 발행하는 글을 구독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거든요. 구독해서 받아보는 게 무료인데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최근에 보내줬던 글 중에서 1년을 회고하는 것에 관련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년을 돌아봤을 때 나 스스로에게 던져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14가지 질문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14가지 질문을 다 답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5가지 질문을 선택해서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목록을 조금 적어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질문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와 책 혹은 드라마가 있다면? 저는 원래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올해 발행된 책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지금 이민자로서 7년째, 8년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민자가 꼭 아니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소수자로서 처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뭔가 마음속에 늘 정확하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던 되게 답답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답답했던 마음이 누군가에게 되게 개운하게 읽혀진 느낌? 그런 덩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을 책을 읽고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처해진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저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는 좀 이렇게 눈을 팍 이렇게 떼어지게 하는 정말 저에게는 정말 참 좋은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머리를 탁 치면서 공감할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애프터선이랑 영화와 그리고 또 어파이어, 크리스티안 페촐트 영화 어파이어를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전 책이든 영화든 뭔가 좀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다 보고 나서 좀 마음속에 여운이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제가 크리스티안 페촐트 영화 감독에게 빠져가지고 그 영화 감독 그 필모를 이렇게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면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 나온 어파이어라는 영화 말고도 운디네 그리고 피닉스라는 영화도 정말 저는 즐겁고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저는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독일 감독이 만든 영화여서 뭔가 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베를린의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독일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이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꼭 그런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이 감독님이 만드는 약간 영화들의 색채가 약간 묘하게 판타지는 아닌데 되게 동화 같은 그런 색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즐겁게 즐기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제가 올해 스위스 쥐리히에 출장을 가서 2달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처음 가본 거였는데 스위스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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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은 나라더라고요.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멋있고 집을 떠나서 2달 동안이나 호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진짜 조금 일적으로도 스케줄이 진짜 빡빡해서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언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머무르면서 살아보고 일도 해보고 하겠나 싶어서 진짜 진짜 그 자체도 기뻤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2달 내내 저의 마음이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도시가 조금 더 저한테 반짝반짝거리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보통 리허설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5시면은 일이 그래도 끝나곤 했는데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일 마치고 혼자서 호수 가서 수영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되게 즐거운 시간들도 보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 안 하니까 자유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미술관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하이킹을 가거나 이랬어요. 제가 살면서 알프스 산맥 하이킹을 처음 해봤는데 살면서 마주한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들을 올 여름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 그리고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것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고 또 오래오래 마음에 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스위스 쥐리히라는 도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일을 대할 때, 커리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제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 저는 변화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주 작은 결정도 쉽게 금방 내리지 못해서 진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일 다 어려워하지만 저는 졸업을 하고 프리랜서 연주자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커리어적으로 어떤 선택을 이 일을 할지 말지 혹은 뭐 일을 대하는 뭔가 태도적인 어떤 것들에서도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서 졸업을 하고 일을 대할 때. 그리고 모든 선택을 온전히 내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정말 컸었어요. 근데 벌써 제가 졸업하고 일을 한 지도 만 2년이 지났고, 제가 그 동안에 나름의 내공이 조금 쌓였나 봐요.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여름을 지나서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구나. 그리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잡는, 그 중심을 잡는 방법을 조금 배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너무 불안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누군가가 봤을 때는 진짜 진짜 너무 작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마음에 좀 힘이 길러진 것 같달까요? 되게 소중하고 큰 한 걸음이긴 한데 정말 작은 한 걸음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보폭이 큰 넓은 한 걸음을 좀 내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이게 2가지 질문인데 이 2가지 질문을 하나의 대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합쳐보려고 하거든요. 올해 만든 가장 좋은 습관은 그리고 그 다음은 스트레스를 잠재워준 나만의 취미가 있다면 제가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뿌듯한 일을 꼽으라면 러닝을 시작한 거일 것 같아요. 제 브이로그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7월부터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달리기가 좋은 이유가 시작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운동이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운동이라는 거. 저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너무 처음부터 모든 장비를 다 갖춰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조금 편안한 운동화, 걷기 편한 혹은 신었을 때 조금 뛰기 편한 운동화 그것만 있다면 언제든지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나름 연주를 하러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어서 운동화 한 켤레랑 레깅스랑 티셔츠만 챙기면 어딜 가서든지 그냥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진짜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이런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는 게 저는 원래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습관이 정말 좋은 취미가 되어서 저의 스트레스를 잠재워주는 취미가 되었단 말이죠. 제가 매사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사람이에요. 워낙에 뭔가 머릿속에 늘 항상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약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일단 달리기를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숨도 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느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달리기에만 집중하고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감각이 너무너무 좋고 내 머리와 생각 비우기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게 더 애정하는 하나의 취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건 목록에 없던 거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올해의 여행입니다. 제가 올해 또 다른 유럽권에 일을 하러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순위는 당연히 일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그 새로운 곳,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를 탐방하는 걸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올해도 정말 많은 도시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라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영상 초반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와서 함께 유럽 여행을 한 거예요.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염원해오고 꿈꿔왔던 여행이라서 그만큼 동시에 걱정도 기대한 만큼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걱정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그 시간들을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좀 온몸이 따뜻해지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약간 그런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어느 정도의 큰 행복감이었냐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정말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존재한다면 이런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여행을 하면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정말 귀하고 정말 반짝이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맞추면서 2024년의 소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새해 계획 같은 거를 거창하게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거창하게 세운다고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저의 현실적인 것들을 자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냥 너무 큰 목표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천천히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깨부시면서 천천히 꾸준하게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거창한 목표는 잡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2024년에 좀 해보고 싶은 일들, 좀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몇 개 있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제가 시작한 러닝을 꾸준하게 그래도 유지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최소 한 번이라도 많이 뛰고 오래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올해 만든 이 좋은 습관을 그래도 살면서 앞으로 오랜 기간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초보 요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꾸준히 해서 좀 몸의 유연성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야기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사실 제가 진짜 운동 싫어 인간이란 말이죠. 살면서 꾸준하게 운동이란 걸 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나이가 조금 그래도 들어서 이제 나이에 맞게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닝을 하기 시작한 건데 몸이 유연하거나 잘 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이 지금 이 아주 뻣뻣한 몸이 조금이라도 유연해지고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왜냐면 저는 초보 요가 영상들을 따라하면서도 진짜 몸이 너무 뻣뻣해서 잘 못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구급자 영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초보 요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들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내가 편안해졌다라는 느낌이라도 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냥 꾸준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좀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꾸준하게 하는 거가 목표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언급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음악가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새롭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걸 정말 배우려고 마음을 먹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해봐야지라고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에는 정말 그것을 시작만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꼭꼭꼭 2024년에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1년 뒤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찾아보면서 제가 가졌던 지금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돌아보고 2024년을 또 어떻게 보냈는지 회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2023년 회고하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새해에 결심한 것들이 조금 마음속에 있지만 좀 두루뭉실하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올 한 해 내 자신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한번 다시 토닥토닥 조금 안아주고 해외의 마음가짐을 조금 다듬는 그런 시간 가져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도 영상 댓글로 꼭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서로 같이 좀 그런 마음들도 공유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또 1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